구속혁명은 어떻게 시행해야 하는가? 우리나라는 현장의 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코치가 가르치는 게 답니다. 제2의 선동열 최동원은 있죠. 다만 그게 각 팀마다 1, 2, 3선발까지는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일본처럼. 우리나라의 어떤 팀의 한 명, 뭐 문동주, 안우진, 곽빈 이 정도가 다인 것 같아요. 뭐 저변이 낮아서 그렇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저는 피지컬은 오히려 그래도 한국인이 더 낫다는 주의여가지고, 자, 그래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대만은 맨 처음에 마이너리그를 먼저 보내서 마이너리그에서 유턴을 하듯 유예기간이 없어서 대만이 구속혁명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건 저는 좀 반대입니다. 왜 반대냐면 마이너리그를 갔다는 거는 그 선수가 재능이 있어서 간 거고요. 돌아왔다는 거는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패한 선수한테는 배울 게 없습니다. 우리 후배들은요, 성공한 성공담, 성공에 대해서 배우고 싶지, 실패한 경험은 내가 가도 똑같은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그거는 실패지 구속혁명이 아니에요. 다만 이제 원래 던질 수 있는 애들이 갔던 거고, 걔네들이 이제 설 자리가 없으니까 부랴부랴 자국리그로 온 겁니다. 그래서 대만은 자국리그 선수들의 인기가 없잖아요. 치어리더가 훨씬 몸값이 더 높은 세상인데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 생각입니다. 여기에 저보다 더 전문가분들도 계시고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저하고 같이 한번 생각을 공유해 보시게요. 그러면 구속혁명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는 근본적인 물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대전제는 150km 되는 직구를 4분할 제구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4분할 제구는 말 그대로 십자가 그어서 여기입니다. 제가 이 전제를 둔 이유를 말씀을 드리자면 159km 직구 한가운데 하고 50km 직구 칼제구 경우 안타 안 맞을 확률이 159km 직구 한가운데가 안타 안 맞을 확률이 훨씬 더 높답니다. 이 대전제가 되는 투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시행을 해야 되는가? 일단 아마추어 타자들이 풀스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알루미늄 배트를 사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사회야구 선수들이 쓰는 그런 반발력 좋은 알루미늄 배트 말고 선수용 저반발 알루미늄 배트를 사야 되겠죠. 왜냐? 아마추어 타자들의 강한 타구가 이루어져야 갖다 맞추는 타구들이 없어집니다. 지금 고교 선수들 중에 거포라고 부를 수 있는 선수 있나요? 없습니다. 단연코 없습니다. 순수 거포 없어요. 왜냐? 타율이 떨어지거든요. 타율이 떨어지면 스카우트를 못 받고요. 그러면 자기는 미래에 손가락 빨아야 됩니다. 평생 야구만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무방망이를 쓰면서 맞추는데 급급하죠. 아마추어 타자들의 강한 타격구가 이루어져야 그 타자들을 이기기 위해서 구속과 제구의 연구가 선수도 시작이 되고 코치 감독들도 시작이 됩니다. 아마추어 타자들이 강한 타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풀스윙 돌려야 되고 알루미늄 배트를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지도자들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시즌2에서 감각 좋다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감각 좋다라는 말이 여러분들은 공감을 할 수가 있나요? 그냥 본인들만 공감을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 공감하는데 그 중에서는 공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감각을 모르는 사람은 배움을 못합니다. 그쵸? 그리고 야, 이렇게 한 거 보니까 팔을 좀 더 들어봐, 팔을 좀 내려봐. 이거는 코칭이 아니에요. 요즘에는 RPM이 어떤지, 움직임이 어떤지, 초속, 종속이 어떤지, 구속에 따른 피안타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데이터가 모두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으면요, 지도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요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데이터를 만지는 지도자들이 거의 없다는 거. 철저한 데이터와 공부가 필요합니다. 많은 데이터가 필요해요. 야구는 평균 회귀의 스포츠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선수가 갑자기 훅 올라가는 경우는 뭔가 신인 때 깨달음을 얻어서 가는 경우 빼고 그냥 항상 평균에 회귀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통산 타율 이런 걸 따지다 보면 평균으로 귀신같이 회귀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봐야 되고 그에 대한 공부가 필요해서
비선출 데이터 전문가도 코치를 할 수가 있어야 되고, 이 사람이 코칭을 할 때 선수들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비시즌에 우리가 트레이드 보내잖아요. 그런 이유예요. 우리가 못하니까. 그나마 기아는 그런 거를 꽤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던 팀이라서 다행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도자 중에서 그걸 가장 잘하는 게 손승락 코치라고 해요. 그래서 손승락 코치 2군 총괄이었을 때 좋은 선수들 많이 나왔죠. 구속을 느린 선수, 제구가 있는 선수들을 뽑았다가 구속을 늘려주는 작업은 이 손승락 코치가 다 해줬던 겁니다. 가장 데이터를 이용을 잘하고 그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이 손승락이고, 그래서 차기 감독 후보의 이름이 가장 많이 올라오는 거고요. 그 공부를 되게 많이 했다고 해요. 근데 공부만 할 게 아니고 그거를 이 선수한테는 이렇게 제라고, 이 선수한테는 이렇게 제시하는 또 팀 선수에 관한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냥 공 던지고 있으면은 뒤에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팔짱 끼고 보고 있다가 야, 팔 이렇게 들어서 더 세게 때려. 이거는 이제는 없는 코칭입니다. ABS라는 굉장히 편한 시스템을 적용을 했습니다. ABS는 심판에 따라서 맞출 필요가 없이 그 존에만 넣기만 하면 스트라이크를 줘요. 심지어 요만큼씩만 묻어도, 요 끝에만 묻어도 스트라이크가 나옵니다. 근데 150도 못 던지는 선수들이 그 ABS에 적응조차 못한다. 그 140대 초반 145 이 정도 나오는 평균 구속에서 ABS 제대로 못 가지고 노는 투수들이 한 트럭입니다. 그리고 그 투수들을 어떻게든지 올려주고 제구 잡아주고 할 만한 지도자도 없습니다. 그러니 발전을 하겠습니까? 충분히 지도자들의 몫에서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도자들이 공부를 안 합니다. 이거는 어느 팀이나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공부를 한 지도자, 타이틀을 갈고 들어온 코치들이 많거든요. 그 코치들 다 잘렸어요. 왜냐? 그 이론이 적용되기까지 오래 걸리거든요. 이 선수 하나를 키우려고 해. 근데 그 이론을 접목을 시키고 있어요. 짧게는 1, 2년, 길게는 3, 4년도 봐야 됩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잘려요. 왜냐? 이 선수는 크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그 시간을 못 기다려주는 거예요. 못 키웠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부하는 코치들이 잘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코치들이 있냐? 좀 싹수 있다 하면 불펜으로 박아놓고 그 다음에 선발 한두 명, 너 선발, 넌 체력이 있으니까 선발 해봐 해서 선발로 정착하면 선발로 크는 거고, 아니면 또 불펜으로 돌리는 겁니다. 다음, 혹사 방지가 꼭 필요합니다. 왜냐? 중고등학교 때 150 이상을 끈이 뿌리던 친구들이 프로에 가기 위해서 혹사를 당하고 와요. 뭐 오늘 경기 나왔다가 내일 선발로는 안 나오더라도 지명 1루수로 나왔다가 마무리로 나왔다가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미 목표는 프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를 일단 가고 봐야 돼. 그래서 힘을 줘서라도, 젖먹던 힘을 줘서라도 물 뿌리고, 그러니까 들도 죄다 스피드건만 들고 다니는 거예요. 왜냐? 그만큼 150km 던지는 선수가 없으니까. 근데 당하면 혹사 당하고 오고 프로에 와서 선발로 자리 못 잡을 것 같으면 지도자들이 그냥 불펜으로 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혹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고, 이거를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으면 제도적으로 막아야 된다고 봐요. 야구 배우고 있을 때 세게 던지려고 하지 말고, 지금은 이 폼이 안 맞으니까 어차피 아무리 세게 던져도 저기까지 안 간다. 그러니 폼만 일단 맞는 폼을고 그 다음에 근육이 붙으면 그때 구속이 늘 거다. 아마추어를 가르칠 때도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 밸런스가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왜냐? 처음부터 세게 던지려고 하니까. 일단 혹사 이야기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 혹사 방지를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제도적으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선수는 시키니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그 상황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거는 감독, 코치, 지도자들의 몫입니다. 그리고 아마추어 감독, 코치들도 마찬가지고, 아마추어 연맹이라든지 KBO에서도 길게 보려면 이 혹사에 대한 거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한기주를 잃었고, 왜 윤성민이 오랫동안 못 던졌었고, 왜 정원, 신용훈 이런 선수들이 선수 생활이 짧았을까요? 프로에 와서도 혹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프로에 와서도 혹사를 하는데 아마추어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프로를 보내야 되는데. 이거는 제도적으로 꼭 막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고교생들의 가장 큰 꿈은, 고등학교 야구 선수의 꿈은甲子園을 나가는 거죠. 근데甲子園나가면서 혹사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말을 안 해도
애니에서도 투혼으로 포장이 되고 그 코시엔을 나가기 위해서. 근데 이미 다 알고 있죠. 그거는 혹사라는 거. 근데 그렇게 가서 프로로 가면 말씀하신 대로 관리를 해줍니다. 일본은요. 포신만 던진다든지 몸 회복 기간을 준다든지 유연성 운동 시켜서 하는데, 우리나라는 일단은 좀 괜찮은 신인이 들어왔어. 그럼 풀타임 돌립니다. 요즘 나왔던 일본에서 나온 그 야구 이론 좋더라고요. 왜 운동을 하는데 아픈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냐? 안 아프려고 하는 운동인데. 그래서 야구를 할 때도 안 아파야 된다. 머리를 띵 쳤습니다. 오, 운동하니까 당연히 강화가 되고 안 아파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제가 세 번째로 생각하는 건 코치의 수를 늘려야 된다. 투수는 여러 가지 타입의 투수가 있는데 투수 코치 한 3명 정도로 운영하기에는 부족해요. 업무량이 너무 많습니다. 하다못해 오른손, 왼손, 언더, 그리고 오른손도 뭐 오버, 이거 3쿼터, 왼손 오버, 약간 이런 식으로 대여섯 명은 있어야지. 그리고 그런 공부하는 코치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코치들이 공부를 안 한다면 또 경험에 의지하는 코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부하는, 데이터를 잘 보고 데이터를 선수한테 잘 적용하는, 그러려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코치들이. 사실 이런 코치들이 우리 팀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팀에서 트레이드를 보낼 필요가 없어요. 그쵸? 트레이드를 왜 보내겠어요? 우리나라 코치가 못하니까 보내는 겁니다. 그걸 느끼고 있는 구단은 기아 구단이고요. 그나마 깨어있는 거죠. 그거를 1년 365일 그렇게 코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봐요. 선수들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선수들의 피지컬, 그리고 코치들의 능력,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리그적으로는 인기도 있으면서 실력 있는 리그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야구 인기 굉장히 높습니다. 진짜 자리 하나 예매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실력을 보면 우리 가까스로 8강 나간 거예요. 그리고 8강 나가서 오늘 탈락한 도미니카한테 진 거예요. 그것도 콜드로. 그럼 실력이 있다고 말을 할 수 있는 리그인가요? 아니에요. 아까 위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동열, 최동원은 차치하고도 류윤김도 안 나오는 리그예요. 지금 류윤김도 안 나오는 리그. 그러니까 실력은 점점 없어집니다. 선수들이 실력이 없으니까 기존에 실력 있는 타자들이 비싸지는 거다. 근데 그 선수들도 나이를 먹어요. 그럼 그 선수들이 가면 점점 더 실력이 더 떨어지는 리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기도 있으면서 실력도 있는 리그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 중에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거는 이 구속혁명이라고 생각해요. 인기도 있으면서 실력이 있는 그런 리그.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구속혁명에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들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거 제외하고 방법이 있을까요?